네. 이재명 대선 공약은 뭐 그린 에너지 하겠다, 탄소 줄이겠다, 그러니까 뭐 돈 나눠주겠다, 기본소득 하겠다. 홍준표 공약은 경제 살리겠다, 그리고 뭐 이제 뭐 선진 병역 만들겠다. 약간 이런 쪽으로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성이 있는데 그냥 그 이재명은 듣기 그냥 좋은 말, 분배한다고. 그냥 분배한다고. 그냥 어떻게 분배하고 듣고 듣기 좋은 말하고 네. 그 뭐 환경밖에 말 안 하더라고. 환경 이러고. 네.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중요시 여겨야 되는 게 이 나라가 부강하게 만들어지고 경제적으로 살아야 되는데 네. 이재명의 대선 경험을 보면은 환경 뭐 보전하고 뭐 그런 게 대부분 이루는 게 저는 좀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포퓰리스트죠. 네. 포퓰리즘 정책을 펼치는 거죠. 예, 그런 거는 우리나라를 망하게 만들 것 같기 때문에 베네수엘라처럼 경계해야 하지 않을까. 대부분 기본소득 주장하는 사람들 뭐라 얘기하는지 압니까? 소비가 확대된다. 소비가 증진된다. 그러면서 내수 경제가 살아난다. 이렇게 주장을 하거든요. 그거는 타파가 가능한 게 우리나라는 내부적으로 돈을 굴리지 않아요. 우리는 뭐 유로처럼 화폐 통합이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미국처럼 달러를 찍어낼 수 있는 국가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내부에서 돈을 굴리는 게 아니라 외부에서 들어온 자본으로 내부에서 굴리는 건데 그거를 자꾸 내부에서만 굴리려고 든다면은 문제가 심각해지죠. 그리고 경제활동이 코로나 시대가 아니고 경제활동이 활발해지고 나라 국가가 계속 발전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소비 늘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런 자연스러운 시장의 법칙을 따라가야지 문재인 정부처럼 국가가 자꾸 시장에 개입을 하게 되면 역효과가 오히려 일어나죠. 그거를 우리가 눈으로 보고도 기본소득을 그런 경제적인 효과, 그냥 내부에서만 돈을 돌린다는 멍청한 일차적인 생각으로 그렇게 주장한다면 그건 멍청한 사람이죠. 맞습니다. 그렇죠. 뭐 또 베네수엘라 얘기를 해서 그렇지만 베네수엘라에서 그 있는 사람들의 돈을 세금을 많이 거두게 하고 그거를 가난한 사람들한테 많이 나눠줬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됐냐? 베네수엘라의 그 돈 있는 부자들이 다 외국으로 떠났거든요. 대표적으로 스페인의 마드리드 그리고 미국의 그 뭐냐 마이애미 이쪽으로 해서 그 도시들이 그러고 나서 엄청나게 그 부를 상징한 도시들이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좌파들의 그 있는 사람들의 돈을 뺏어서 못 사는 사람에 나눠주자 이 정책은 굉장히 이제 잘못된 정책이다. 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간 뭐 가난하고 정말로 돈이 없는 계층들에게는 돈을 나눠주는 게 맞아요, 세금으로. 왜냐면 그 계층에게는 민주주의로서 어떠한 기회를 주는 거는 당연한데 근데 우리가 보통 서민 같은 경우에 그런 기회가 없습니까? 아니면 밥을 못 먹습니까? 교육받을 기회가 없습니까? 전부 다 있거든. 그렇죠. 이게 다 비교 대상에서 나오는 거예요. 나보다 제가 잘났으니까 나는 불행해. 이런 기본적인 그런 사상에서부터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올바르지 않은 사상입니다. 이재명 씨를 저는 중도거든요. 네. 이재명 씨를 지지하는 이유는 뭐 그거예요. 그냥 개혁성. 그러니까 우리가 번호가 1, 2, 3, 4가 있는데 어쨌든 번호를 하나를 찍어야 되는데 1번도 마음에 안 들고 2번도 3번 다 보니까 어차피 다 고만고만해. 물론 저도 뭐예요 그거 기본 소득제 그거 저도 반대거든요. 근데 이제 중도 입장에서는 뭘 보냐면 이제 개혁성을 제일 우선으로 보거든. 근데 이제 이렇게 번호를 놓고 봤을 때는 개혁적인 면에서는 누가 좀 나을까? 그걸 고민하거든요. 근데 네. 개혁을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또 고집도 필요해. 그러면 오히려 이재명 씨가 낫지 않을까? 근데 또 이게 너무 강하면 또 오히려 또 이제 또 강성하면 국민한테 우리 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도 걱정이 되는데 그래서 중도 입장에서는 막 고민 중이야. 근데 이번에 그걸 봤을 때 여러 가지 뭐 오히려 국민의힘의 논리가 조금 부족하더라고요. 오히려 이제 이재명 씨가 조금 더 말이 좀 공감이 가는 게 있어서 고민 중이지만 저는 그래서 이재명 씨를 조금 더 점수를 더 줬어요. 그거는 네. 국감이잖아요. 국감이란 네. 거는 조사를 받는 그게 아닙니다. 일단 국감이라는 거는 이재명이 그냥 난 모르세.
이러면 자료 안 주고 이러면은 어차피 국민의힘에서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논리가 부족할 수밖에 없고요. 왜냐면 국민의힘은 뭔가 캐낼 수도 없는데 어떻게든 자료를 끌어와서 얘기하는데 이재명 아니라고 막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국감은 검찰이 아닙니다. 거기에서 그냥 이재명이 너 이거 잘못했어 이게 아니라 이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를 들면 화천대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모른다고 하면 할 말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간단하게 타파가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이재명 경찰 타파가 같은 안 됐는데? 경우에는 왜 타파가 안 되죠? 국감이 그럼 조사하는 자리인가요, 지금? 아니 그걸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님이 이야기한 주제가 그거 하나만 있던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 또 아니, 설명. 논리가 없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해가 안 어떻게 된다라고. 논리를 펼칩니까? 자료가 없는데. 아니, 니마. 아니 싸우지 마세요. 싸우지 아니, 말고. 그러니까 자료가 없는데 죽게 어떻게 얘기해, 논리 이제. 펼치냐고요. 그거를 얘기해 줘. 아니, 활발하게 된다 이제. 이야기 좀 할게요. 그러니까 자료를 활용하지 못했다라는 게 그 자료를 이미 그 위치에 있기 때문에 가져오지 못했다라는 이야기잖아요. 맞죠? 그럼 그 자료가 있다라는 걸 전제로 깔고서 님은 하는 이야기잖아요. 그럼 님이 그걸 증명해야죠. 자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위치이기 때문에 못한 거니까. 님 말대로 하면. 자료가 어디 있죠? 나온 게 뭐가 있죠? 화천대유 조사를 제대로 그래? 했나요? 검찰이? 아니 그러니까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사람들이 자료가 없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열 수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주장한 게 님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면은 님 말대로 할 거면은 전제 조건이 그 사람들이 자료가 원래 그런 실제로 자료가 존재해야 하는데 그 사람들한테는 자료가 없었다라는 대전제가 성립해야 하는 거잖아요, 니마. 그래야지. 안 내줄 수 있는 그치. 거죠. 맞아. 이해를 안 내준 거면 아니 대전제가 자료는 존재하나 그 사람들이 자료를 가지지 못했다라는 대전제가 성립돼야 한다고요. 그죠. 그치. 근데 니 말은 그게 말 아니잖아요. 잘하네. 맞아, 제 말 맞지. 그러니까 국감이란 자리가 어쨌든 간에 조사를 하고 이런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이재명한테 논리로서 저는 밀린다고 봅니다. 어쩌면 논리가 아니라 그냥 떼쓰는 거야. 이재명은 난 모르세요. 아니 저는 관련 없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할 말이 없어요. 맹장군님 반박을 드리자면 그 국감의 핵심 쟁점 이슈는 화천대유였어 사실은. 맞아. 그러니까 그게 제일 중요한 이슈야. 다른 거는 잔 부스러기고. 근데 그 화천대 이슈에서 이제 이재명 씨가 좀 더 점수를 많이 받은 건 사실이니까 우리가 그렇게 평가를 하는 거지. 그렇죠. 저도 이제 첨언을 하자면은 중도 입장에서 국정감사에서 이재명이 방어를 잘한 건 사실이고. 저도 얘기할 기회를 좀 주세요. 네, 노마드님 얘기하세요, 이제. 아니, 할로. 그러니까 유님이 그 말씀하신 거에 제가 반박을 좀 하자면은 이제 이재명이 개혁성이 있어가지고 이제 잘 할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잖아요. 맞죠, 우유님? 네네네. 네, 그런 얘기 했어요 아까. 네, 근데 개혁성이라는 것도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좋은 쪽으로 개혁하냐가 중요한데,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화천 대유 사건만 봐도 이재명이 설계를 하고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만약에 개혁하면 대한민국이 더 나락으로 빠지지 않을까. 그리고 뭐 정책이라든지 뭐 기본소득에 대해서 옛날부터 그럼 당신이 대통령 하던가. 아, 매미님, 마이크 나갔네. 씨, 내리려고 했더니.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그런 기본소득이라는 이제 말투 같지도 않은 그런 정책을 강하게 밀어붙이고 개혁성이 강하다? 그건 안 좋은 쪽으로 그렇게 하면은 분명히 나라가 곤란에 빠질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아니 그리고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은 제가 개혁성은 좋은데 그 개혁이 실용적인가를 봐야지 단순히 개혁이기 때문에 빨아준다는 잘못된 이야기거든요. 그쵸, 제가 말한 게 예, 제가 묻고 싶은 게 그 결국에 가장 큰 개혁은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 기본소득제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계속 단두대에 오른 거고. 그럼 님이 이야기할 거는 그 개혁인 기본소득제가 실용적인 걸 이야기해야죠. 근데 님은 그걸 반대한다며요. 그러니까 그럼 무슨 개혁을 빨아주는 거예요? 아니, 기본소득제나 개혁성을 얘기하셨는데 개혁성 중에 우리나라가 단도적으로 선두적으로 이런 대형 개혁을 한 적이 있나요? 다른 나라도 하지 않은? 우리나라는 선진국의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뭐 그런 거나 제도나 모든 것을 선진국에서 보고 그거를 느끼고 그 다음에 그거를 문제적으로 파악하고 이렇게 해서 안정적이게 들어오는 판국인데 기본소득은 어느 선진국에서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나라가 그거를 시범적으로 리스크를 껴안으면서 할 이유도 없고요. 그걸 개혁성이 아니라 그건 무모입니다. 무모한 거예요. 개혁하는 게 아니라 무모한 거예요. 그냥.